이 사선의 중진이시고요. 이 서울 강북의 유일한 야당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야권 승리다. 민주당이 두려워할 후보다. 예,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서 이 어려운 정국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 독재를 막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뭐 훌륭한 후보지만 서울시장직에 있어서는 오세훈 후보가 아무래도 서울시장을 과거에 역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보궐선거 같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더 낫다, 아마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전에는 상당히 이제 초박빙 상태인 걸로 보였는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그 차이 부분은 아마 그 선거법상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도 누가 이겼다라는 얘기만 하고 얼마나 이겼다는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큰 차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선전했다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론 어제 야권 후보를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구체적인 협력은 이제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죠. 네. 어저께 안철수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문자들끼리 일단은 좀 그 안철수 후보의 구체적인 역할, 역할이 형식적인 역할이야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타이틀을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세훈 후보를 도울지는 실무자 간 협의, 그리고 또 당사자 간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오세훈, 안철수 이 두 분의 경쟁이긴 한데 이 김종인, 안철수 이 두 분의 이 좀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실제 또 서로 여러 가지 좀 거친 표현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할 때는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할 정도로 이 말선 비판의 이 말들이 서로 교환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 단일화가 끝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후보와 이제 경쟁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런 모습은 없고 우리 안철수 후보와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나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주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본선을 잘 칠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좀 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두 분이 좀 어떻게 만나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선대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1대1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는데 이제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제 미래냐 과거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정부 자체도 그렇고 이 정부의 이 여당의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구는 과거고 누구는 미래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박영선 후보가 미래고 오세훈 후보가 과거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이 미래적이고 또 생각하는 게 과거적이래야지 과거고 미래고 이럴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네거티브나 하려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박영선 후보 쪽이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좀 후보에 대한 이 공세에 나서는 내곡동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공세가 좀 과거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당하게 후보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지적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 이미 10년 전에 다 얘기 나왔던 거고 또 그 내용도 최근에 다시 나온 것도 다시 확인된 것도 오세훈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첫째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둘째는 아주 구태 이 과거지향적인 그런 후보고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이제 검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말은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10년 전에 검증이 다 끝나서 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당시에 그걸 보도했던 한겨레 신문인가요? 거기서 이 사과 보도도 했었고 정정 보도인지 사과 보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보도되는 걸 보더라도 네. 그리고 우리 선대위에서 발표하는 걸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검증 차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하면은 이 오세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헛된 기대에서 하는 좀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이 회의록 기록이나 또 네. 2009년인가요? 이제 국감 자료나 이런 걸 이제 보면 사실 내곡동 땅의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는 물론 또 오세훈 후보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네. 발언이 좀 또 약간 또 문제가 또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 땅 같은 경우야, 중앙정부에서,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반대하는 내용들을 시의원들이 반영을 해서 논란이 됐을 수는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 이게 국장 전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잘은 몰랐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을 더 신뢰를 합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이 큰 쟁점이 됐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좀 심도 깊게 이렇게 논의를 하시겠죠. 예, 이미 처음 나왔을 때 좀 논의를 했었는데, 예.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라면은, 우리 여당이 지금 상당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힘 센 여당이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경우에, 예. 일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수라든가 시의원 수라든가 수적인 우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조직도 그렇고요. 예. 언론에서도 그 영향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 야당보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여당보다도 좀 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점점점 이 오세훈 후보가 이 박영선 후보를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인데 물론 아직 2주간의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 여론의 흐름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또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첫째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일화 결과와 비슷하게 네.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사실은
임기 그 말쯤에 치러지는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가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보궐선거, 심판적인 성격의 보궐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정부의 그 새로운 적폐, 저는 민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민폐냐면은, 그 민간에 주는 폐가라기보다 민주당의 적폐해서 민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이 민폐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정부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이 정부에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차이가 처음보다 점점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여론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거와는 좀 간극은 있는 거죠. 뭐 그분은 원래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네. 예, 뭐 서울이 뭐라 그럴까? 서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해하는 말을 하시고, 그다음 부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 얘기는 뭐 귀담아 들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희들은 다만 이 여론조사가 과거에 뭐 차이도 좀 있었으니까 지금 그 조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청렴한 인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실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분들이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성폭력 피해 당한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그렇게 두드러할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그 입장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분들, 여당 후보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서울시장을 다시 차지하고 다시 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이거는 예. 한 가지로 또 분명히 명백한 그 2차 가해입니다. 또 관심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 과연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지나갈지 또 관심인데 오세훈 후보는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윤 전 총장의 향후.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번 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고 내년 대선의 전초적인 성격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이렇게 정치 부분, 뭐 서울시장이 행정가긴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뭐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이제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에 이전에 움직일지 뭐 우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치적인 활동을 다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제1야당인 이 국민의힘 플랫폼을 통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어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대우를 했습니까? 뭐 계속 뭐 추미애 이 전 장관,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 법무장관으로서 아주 뭐 적절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추미애나 박범계 이런
분들이 어느 정부의 법무장관입니까? 그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예.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과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을 때, 그것도 또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무부 쪽의 편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당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여당 쪽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3지대에서 당분간 활동할 거라 이런 또 관측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예. 건데. 예. 예, 뭐 제3지대에서 뭐 일정한 부분 정도야, 일정한 기간 정도야 활동을 시작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 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플랫폼 위에서 정치를 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